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2번째 실무 강의로서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 제도는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11월 시점 현재 2022년 12월 말일까지만 현재 운영이 예정된 제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떤 본 강의를 들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버전에 어떤 새로운 지원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설명하는 어떤 정규직과 지원 요건은 거의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마 이제 이름만 좀 바꿔서 나오거나 아니면 요건을 조금 더 재무 요건 같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넣어서 조금 요건을 바꾸겠지만 어떤 큰 틀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청년 지원금은요. 기업 요건이 있고 청년 요건이 있고요. 지원 요건이 있고 지원 수준이 있고 지원 절차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기업 요건을 보시게 되면 일단 원칙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은 해당이 없고요. 5인 이상이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신청일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의 월 평균 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를 세 가지고 5인 이상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이나 특고로 신고되신 분들은 이 인원수에서 제외시키고요. 계산했을 때 소수점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한 업종은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12월까지 청년을 무조건 실제로 우리 기업 내부로 채용을 하셔야 이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피보험자 수의 한도는 50%고 전체 맥시멈은 30명을 한도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원금이 마찬가지지만 감원 방지 기간이 있고요. 감원 방지 기간은 종전 파일럿으로 뛰었던 청년 디지털이나 청년 일 경험에 비해서 좀 강화가 됐습니다. 보시면 참여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지원금 수급 기간, 마지막까지 받는 분의 수급 기간 내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3번이나 26-3번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고용 조정일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급이 중단되고요. 6개월 내에 재참여가 제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요건을 보시게 되면 채용일 기준 현재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기재는 안 했지만 이제 군복무 기간을 가산을 해주고 장교 복무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 그러면 최대 39세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취업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이중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직장 고용보험 가입이 금지되고요. 일용직은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이 돼 있더라도 이중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내 계약직으로 있거나 프리랜서로 있으면은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비계약직 신분이어야 되고 비프리랜서로 아예 연이 없는 분을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으면 안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휴업 신고를 하셨거나 아니면 임대업을 하시는데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배우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F2에 해당하는 거주, F5 영주, 그리고 F6 결혼 비자는 내국인 동등대우 원칙상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청년 이분이 6개월 연속 실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전 직장에서 상실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다시 들어옴에 있어서 6개월 동안의 실업을 경험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일용 근로자로 중간에 띄엄띄엄 신고된 게 있으면 실업으로 간주돼요. 하지만 특고나 문화예술인으로 취득 이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업으로 보지 않고 취업으로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요 6개월 따질 때 요 특고나 예술인은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미만의 실업을 경험하더라도 이 지원금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졸업 예정자도 포함되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그다음에 국민 취업 제도 참여하시고 이후에 최초 취업한 자, 자영업을 폐업하고 이후에 최초 취업한 자, 그리고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자. 근데 요 12개월을 따질 때는요.
일용기간 그리고 3개월 이사 단기가입은 제외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단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고용보험 12개월에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해당 근로자를 더 우대한다는 의미고요. 다만 상용, 자영업, 특고, 예술인 등에 대해서 이 3개월을 따지는 거고 일용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지원을 받으실 때는요, 당연히 그 최저임금 올해 기준으로 9,160원 이상 지급해 주셔야 되고,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당연히 가입을 필수로 해 주셔야 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 되고, 6개월 이상 무조건 고용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6개월을 만약에 채우시지 못했다. 그러면 지원 수준은 그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정규직 전환일 자체를 여기에 있는 채용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인데요. 그 6개월 고용 유지 요건 때문에 6개월 묵혔다가 한 번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2개월마다 2차, 3차, 4차 해서 4번에 걸쳐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지원 수준은 월 80만 원 수준인데 6개월 고용 유지 후에 이걸 한꺼번에 지금 청구를 하시는 거고 이후 2개월마다 월 80만 원을 청구하시되 6개월을 돌파하신 상황에서는 월중 퇴사했을 때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해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보험자 수 50% 한도고요.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시 2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혹시 회사가 어려워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그 만약에 동시에 받았다 특정일에 대해서 그럼 중복 지원은 당연히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요, 일단 참여 신청을 해서 회사 관할이나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운영 기간에 참여 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용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은 원래는 운영 기간에 참여 신청을 하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미리 뽑고 나중에 참여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무제한으로 기다려 줄 수는 없고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결과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채용 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들어오신 분이 있다. 여기 다 요건은 되지만 하지만 3개월이 경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 협약을 체결하시고 나중에 채용을 하시게 되면 채용 명단을 채용 후 10일 이내 내주시고 이 스케줄에 따라서 지원금을 나중에 신청하시게 되면 10일 동안 운영기관에서 심사하고 센터에 넘기시면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어떤 청년 지원금의 큰 틀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지원금도 이러한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됐고, 그래서 이게 2023년에 계속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이 되거나 혹은 어떤 다른 형태, 다른 이름의 지원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5가지 프레임은 거의 유사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요건을 좀 집어넣어서 그 좀 약간 지원금 수급을 좀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이거 자체는 올해 말에 이제 끝나는 제도지만 그 우리나라 청년 지원금에 대한 어떤 큰 틀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